우리 독해 있는 페이지 쭉쭉 넘겨보면요. 투부정사 동명사 필기 페이지 나오죠. 필기할 양이 꽤 많습니다. 필기할 양이 꽤 많아요. 시작부터 보면 되고요. 자, 우리 투부정사부터 볼게요. 자, 투부정사 처음에 형태 먼저 확인합니다. 자, 형태 첫 번째. 긍정형으로 우리 쓸 때 to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 써주죠. 그죠? 그럼 부정형은 어떻게 써? not을 앞에 쓰면 되죠? not to 동사 원형. 됐지? 그래서 혹시나 이거 부정형에서 위치가 헷갈린다면 이렇게 티끼리 키스하는 위치, 나는 못하는 키스, 티끼리 해주고 있습니다. 왜? 불쌍해? 나는 못하는 키스, 티가 대신 해주고 있어요. 너 티발씨야?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그 나중에 의미상의 주어도 볼 건데요.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와야 되지. 그치? 그럼 이때 not은 동사를 구성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의미상의 주어의 위치는 이 위치입니다. 됐죠? 의미상의 주어 위치부터 확인해 주고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이어서 동명사도 같이 볼게요. 자, 동명사 마찬가지로 긍정형, 우리 동사 원형에다가 ing 써주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부정형 쓸 때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not을 앞에 써준 뒤에 ing 쓰면 되겠지.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는 이 동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전부 다 묶인 후에 그 앞부분에 위치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공통적으로 의미상의 주어를 볼 거야. 일단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형태를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 언제 쓰는지 볼게요. 자, 우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투부정사에도 어쨌거나 동사가 들어가 있긴 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행동을 누가 하는 건지 나타내 주는 거죠. 그죠? 그럼 동명사도 마찬가지일 거야. 동명사에도 ing지만 그래도 요거의 행동을 누가 하는 것인지 나타내 주겠죠. 그죠? 자, 투부정사 첫 번째로 투부정사 앞에다가 쓴다 그랬지?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쓰나요? 그렇지. for 플러스 명사. 자, 그러면 명사를 가지고 쓸 때는 for 플러스 명사를 쓰고요. 대명사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대명사? 자, for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는 전치사 때문에 오는 거라 그랬잖아. 그지?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대명사일 경우에 목적격으로 써주면 되죠. 전치사 뒤니까. 그지? 자, 이게 기본형입니다. 자, 이게 기본형이에요. for 플러스 명사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써줄 거예요. 그러면 가끔씩 for이 아니라 of를 써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of는 언제 쓰는 거야? 그렇지.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특성을 나타내줄 때 쓰는 거죠. 사람의 성격이라던가 특성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을 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처럼 kind한 거, 그지? 뭐 불만 있어? 선생 나가봐. 자, 아니면 나처럼 뭐 generous, 뭐 무슨 뜻이에요? 관대한, 그지? 선생님처럼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 이런 것들 가지고 쓰는 거죠. 그죠? 뭐 아니면 clever, wise, 뭐 똑똑한, 현명한, 이런 거 되죠. 그죠? 아니면 너네들처럼 childish한 거, 이런 거 뭐라 그래? 유치한, 그지? 아직 유아들이지 뭐. 유치하게 살아야지. 너무 빨리 차이되면 안 돼. 그러면 너네처럼 careless, 뭐예요? 부주의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을 때만 of가 뭐뭐 쓰이잖아. 그지?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요 정도로 우리는 of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for 플러스 명사를 기본형으로 쓰고 가끔씩 of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정도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동명사를 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써요?
명사지. 그치? 명사는 누구 건지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누구 거예요? 라고 할 때 우리 명사일 경우에는 어퍼스트로피 s 붙이면 되죠? 그죠? 아니면 그냥 그대로 소유격. 됐지? 그래서 뭐 my studying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 요 정도. 동명사라는 거 이름부터가 명사라는 그 특성이 상당히 강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명사의 주인이 누군가요? 라고 소유격으로 나타내주면 누가 하는 행동인지 알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두 번째로 얘는 명사를 그냥 써줘도 돼요. 명사를 그냥 썼을 때는 목적격으로 쓴 거거든? 자, 얘는 기본형이다 뭐다 라는 게 없어. 원래는 소유격으로 쓰는데 그런 거 생각해봐. her 이런 거는 소유격도 her인데 목적격도 her이죠. 그죠? her 그러면 her만 가지고 소유격 목적격 둘 다 써주기도 좀 그래.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어차피 비슷비슷한데 그냥 우리 목적격으로 써도 되지 않아? 요 정도 느낌. 그래서 소유격을 보통 쓰지만 목적격으로 써도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형이나 뭐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는 건 대명사는 소유격을 많이 쓰고요. 명사는 그냥 명사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뭐 my son studying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my son's studying 이렇게는 웬만하면 많이 나오지는 않아. 틀린 건 아니지만 됐지? 자, 그러면 이 정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쓰지 않는 경우? 그럼 쓰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면 요 경우만 아니라면 쓰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만 판단하고 그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의미상의 주어 써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문장 안에 이미 얘가 하는 행동이 누군지, 누가 하는 행동인지가 문장에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굳이 안 써도 되겠지. 그지? 그럼 문장에 나와 있어. 주어가 들어간다는 건 명사가 하는 역할이겠죠. 그죠?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절에 주어와 같을 때 굳이 쓰지 않아요. 이미 주어가 하는 행동인데 거기에다가 굳이 의미상의 주어 또 써줄 필요 없겠지. 그지?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사가 하는 행동이 목적어와 같을 때 주어와 같을 때 목적어와 같을 때 아니면은 특정한 사람으로 지칭을 해줄 수 없을 때거든? 일반적인 대상일 때. 일반적인 대상이라는 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하겠죠. 뭐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 빼고 다 날아다닐 수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뭐 30분 만에 200문제를 푸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어. 근데 그거를 내가 30분에 200문제 푸는 건 힘듭니다 하면 남들은 다 30분에 200문제 푸냐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때, 뭐 아니면 뭐 주어가 누군지 모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냥 웬만하면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는 우리가 사실 만들어서 쓸 일은 잘 없지. 그냥 문장에 드러나 있을 때 누가 하는 것인지, 주절의 주어 혹은 목적어랑 다르니까 써준 거구나. 그래서 의미상의 주를 굳이 써줬다는 건 주어나 목적어와 다른 것이다. 누가 하는 행동일까?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됐어? 자, 요 정도. 자, 그러면 우리 투부정사랑 동명사에서 일단 외워야 되는 거 먼저 볼게요. 자, 품사를 보기 전에 외워야 하는 걸 먼저 볼 거야. 우리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갖는 동사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웬만하면 동사의 형태 어떻게 쓸까요? 투부정사일까요? ing일까요? 동사원형일까요? 이런 게 있을 땐 99%는 투부정사라고 했거든? 그래서 동사의 형태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으면 투부정사로 써.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최소한을 외울 것만 봅니다. 자, 동명사만 목적으로 갖는 동사 약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 고등학생
학생이잖아. 그지? 그러면 시험에서 요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못 나와요 라고 낼 만한 건 단 3개만 외웁니다. 단 3개. 뭐예요? 그렇지. avoid, enjoy, finish. 얘네들은 뒤에 ing만 올 수 있다. 나름이 그 가스라이팅이 잘 됐네? 세대가 잘 됐어. 우리 민주는 아직 함께한 날이 얼마 없어가지고 아직 세대가 안 됐어요. 아직 초면이야,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동명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받아요. 둘 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뜻도 심지어 같은 거야. 그럼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아무 상관없이 둘 다 쓸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둘 다 목적으로 받는 동사. 자, 요것도 단 3가지만 외웁니다. 여러 개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볼 거잖아? 그지? 단 3가지 뭔가요? 그렇지! 어이, 나는 세뇌가 엄청 잘 됐는데? start, begin, continue. 요 3가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둘 다 목적으로 받을 거야. 근데 뜻이 다른 동사. 뜻이 다르다. 둘 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금 더 투부정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를 이제 구분해줘야 하는 거죠. 단 6개 외울 건데요. 6개 중에 쉬운 거 3개, 어려운 거 3개 봅니다. 그 중에서 쉬운 거 중에 하나, 어려운 거 중에 하나. 사실 2개 정도가 웬만하면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remember, forget, stop. stop의 미리 별표. stop이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죠. 옛날에는 try를 시험에 엄청 많이 냈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stop을 훨씬 많이 내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 각각 투부정사의 의미, 동명사의 의미를 판단해 줄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각각 외울 수는 없잖아. 다행히 공통점이 있죠.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 동명사는 과거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돼.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 동명사는 과거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동사 뜻 정도는 우리가 알죠? 기억하다, 있다, 멈추다. 그죠? 나머지 어려운 단어 3개도 이어서 볼게요. regret, 후회하다, mean, 의미하다, try, 시도하다. 각각 뜻 써봅니다.
remember이랑 forget부터 볼까요? 자, 투부정사는 미래지. 아직 안 했지. 그지? 그럼 똑같이 기억하다 앞에다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아직 안 한 거야. 그지? 자, 그러면 ing는 이미 한 것, 했던 것을 기억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투부정사면 아직 안 했구나. ing는 이미 했구나. 요 정도로 알 수 있죠. 내용이지. 그죠? 자, 그래서 뭐 내가 숙제를 해야 할 것을 기억했어. 아직 안 한 거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려고 딱 봤는데 맞다 나 어제 했지 싶어. 그럼 이미 한 것을 기억했죠. 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한 건지 안 한 건지 요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forget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는 아직 안 한 거죠. 할 것을 있다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까먹었어. 영원히 안 하겠지? 그지? 그리고 나서 뭐뭐 한 것을 까먹었어. 이미 했던 것을 까먹었어. 그러면 한 걸 또 하겠지. 그지? 두 번 할 거야. 그래서 단어 시험 수업하기 전에 봐놓고 까먹은 거야. 그리고 또 봐.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단어가 잘 풀리지?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두 번 하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stop은 시험에 나오는 문항이라 그랬죠. 그죠? 아직 하지도 않은 걸 멈출 수 있을까? 못 멈춰. 뭘 해야 멈추지. 그치? 그럼 실제로 하다가 멈춘다라는 의미는 stop 뒤에 ing가 올 때겠죠. 그죠? 뭐뭐 하던 것을 멈추라. 그럼 이건 이미 한 거고 하는 걸 이제 그만할게요. 요 정도의 의미가 되죠. 그죠? 저 그런데 투부정사는 아직 하지도 안 했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거든. 그러면 아직 안 한 건 맞는데 뭘 멈추는지를 몰라. 뭘 멈추는지는 모르고 일단 이 투부정사는 안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멈춘다라고 했어. 그럼 커피를 마시겠지 이제? 아직 안 마신 거지? 그지? 근데 뭘 멈추는지 몰라. 그냥 그 당시에 지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나서 이걸 하겠어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뭘 멈추는지는 모른다. 이게 stop 투부정사. 됐죠? 그래서 stop은 투부정사랑 ing 뜻이 완전히 다르죠? 이 정도 확인해주고요. 자, regret은 후회하다지. 그치? 투부정사 미래적인 의미라 그랬잖아. 하지도 않은 걸 후회할 수 있어? 못해. 그치? 그럼 후회할 수 있는 건 ing겠죠? 그죠?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그러면 하기도 전에 하는 후회는 뭘까? 아직 안 했어. 근데 하려고 해. 근데 분명히 그거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너 그거 해야 돼? 하면 후회할 텐데. 유감이다. 됐지?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일 때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투부정사일 때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유감. 그래서 좀 미리미리 후회를 해준다야. 자, mean도 의미하다죠. 하지도 않은 거 의미 못하죠? 그럼 한 것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래서 ing일 때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 됐죠? 그럼 하지도 않은 것은 어떤 의미로 하려고 하는지 의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뭐뭐 하다. 일부러 했다라는 뜻이죠. 아니면 뭐뭐 하려고 의도하다. 의도라는 뜻으로 넘어가면 돼. 내가 의도만 보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선생님 대학 동기 중에 이름이 정의도인 애가 있었어. 그래서 얘가 이름이 뜻이 정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사세요. 요 뜻이래. 그래서 의도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했었는데 실제 여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의롭진 않았다는 거. 성격이 좀 세긴 했어. 자, 이제 try도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요새는 조금 유행에 넘어가지 않았나 싶기는 해. 그래도 항상 중학교 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어렵게 중요한 표현으로 출제했던 거니까 알아두고 가야 되죠. 그죠? 얘만 유일하게 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미래적인 의미, 과거적인 의미로 해석이 안 되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는 우리 단어 수로 보는 거야. 하나가 노력하다, 하나가 한 번 해보다죠. 그죠? 단어 수로 봤을 때 ing 합쳐서
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보고 판단할게요. 요게 ing예요. 됐어?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to도 써야 되고 동사 원형도 써야 되고 두 단어나 쓰려고 노력하다 s다. 그래서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다. 요 표현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ing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 단 세 가지. avoid, enjoy, finish 뒤에 ing.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뜻이 똑같은 거. start, begin, continue 뒤에 투부정사랑 ing. 둘 다 상관없다. 됐죠? 나머지는 이제 투부정사 미래, 동명사 과거로 해석할 건데 그 중에서 stop 조심. 그리고 try는 유일하게 미래 과거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단어 수로 판단. 투부정사는 두 단어나 쓰려고 노력하다. ing 한 단어니까 한 번 뭐뭐 해보다. 됐죠? 요 정도.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우리가 동사의 형태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오형식 동사의 목적보어. 특히나 이 목적보어가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주는 경우 동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요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야. 근데 여기에다가 동사를 써줄 거야. 그러면 우리 다시 동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쓸지 ing를 쓸지 동사 원형을 쓸지 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동사의 종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 자, 동사의 종류는 특수동사 세 가지. 이 특수동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 하나로 퉁칠 겁니다. 됐죠? 나머지 다 하나로 퉁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형태를 구분할 때는 웬만하면 99% 투부정사라 그랬지. 그치? 그럼 나머지 다 모든 동사는 웬만하면 전부 다 투부정사로 써준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동사들 allow, encourage, enable, expect 요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격려하다, 가능하게 하다, 기대하다, 예상하다. 됐지? 그럼 요거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동사 세 가지 채워보세요. 특수동사 세 가지. 동사에 해당되는 것들 같이 나열해주고요. 목적보어의 형태까지 써줍니다. 다 알겠지? 다 채웠어. 얘들아, 그거 알아? 그 차 마실 때 우리가 둥글레차, 보리차, 막 옥수수 수용차 이런 거 마시잖아. 물로. 그 중에서 물로 인정되는 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차도 카페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카페인이 아니라 물을 마셨을 때 수분으로서 그냥 물로서 인정되는 종류 뭔지 알아? 보이차. 맞아. 보리차. 그럼 보이차는? 이름 비슷한데? 보이차는? 네. 컴컴 빨리 들으세요. 지각생 너 겁나 늦었지. 이미 수업 한참 하고 있었지. 빨리 앉으세요. 곡물류가 물로 인정돼요. 그래서 보리차, 메밀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는 안 되고 옥수수차는 된대. 그러니까 이파리 종류 있잖아. 그럼 막 보리차, 녹차, 막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이파리니까 수분으로 인정이 안 되고 카페인이고, 그 옥수수 수염차도 이파리인 거잖아. 곡물 먹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는 인정이 안 되고 옥수수차는 인정이 되고 막 그렇대. 그래서 밖에도 둥글레차 이런 거는 둥글레차, 녹차는 인정이 안 돼. 그 메밀차 하나 있어요. 메밀차 곡물류. 그래서 지금 내가 메밀차를 까먹었어. 수분을 충전하기 위해서. 수분 가득한 하루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지각동사.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그 은준이처럼 늦는 그 지각이 아니지? 그지? 여기서 지각. 감각이야, 감각. 감각으로서 이때 알지거든? 정보를 알게 된다야. 됐지? 그럼 오감이 전부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오감에 해당되는 거 see, hear, feel 이런 식으로 오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지각동사가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들어갈 수 있죠? 사역동사. 사역동사라는 게 역할을 하사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를 시키는 거야. 뭔가 하게 만들고 시키는 게 사역동사.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준사역동사가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을 보고 동사의 형태를 볼 때 기본적으로 모든 특수동사들은 동사 원형을 기본으로 깔게 됩니다. 동사 원형을 기본으로 깔게 되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사역동사야. 투부정사 동명사입니다. 빨리 펴 책. 아, 펴야요? 펴야지. 몇 쪽이에요? 독해 쭉 책지 넘기고 나면 나온 거야. 독해 뒤. 5단부터 넘기고 나면 투부정사 동명사 필기 페이지 나오죠? 어디? 아, 필기 너 찾지는 못해? 뒤지려고? 아예. 5단부터 넘기고 나면 책지 넘기려고. 여기. 자, 그래서 사역동사 하게 만드는 거죠. make, have, let. 자, 이게 앞일수록 사역성이 되게 강하고 뒤로 갈수록 사역성이 낮아지거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사실 우리 수능 단계까지는 그 이상 쓸 필요는 없긴 한데요. 영어 공부는 어쨌거나 여러분 대학 가고 나면 평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나중에 그 고등 영어를 위해서 지금 우리 하는 거 이제 중고등학교는 중등이에요. 중등과정. 그래서 중등교육과정이 아니라 이제 고등교육과정을 위해서 그 이후 내용은 알 필요 없지만 하다못해 사역동사라도 순서대로 외워놔야 나중에 조금 더 인생 편해지겠지? 그지? make, have, let 순서대로 외우세요. 됐죠? 자, 그럼 이건 하게 만들어. 하게 가지게 해. 하게 둬.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준사역동사 help죠? 도와준다는 건 완전 하게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걔가 할 수 있게 시켜주는 거잖아. 준사역동사. 자, 그러면 얘네들 지금 동사원형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각동사는 감각을 가지고 느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감각은 내가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졸려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했어. 그러면 졸려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졸려한다 이것도 되는데 졸려하는 중인 것을 보았다 라고 해도 되지. 감각을 느낄 때 아는 거니까 실시간으로 일어나잖아. 그치? 그래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ing로도 쓸 수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고 그냥 진행의 의미를 넣어주고 싶으면 ing.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제 쓸 때도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그런 거 쓸 때 그냥 뭐뭐 한다 라고 하는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하는지는 진행의 의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진행으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진행으로 쓰든 동사원형으로 쓰든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ing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동사원형으로 써도 되는 거고 동사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 우리가 ing로 써도 되는 거야. 됐지? 자, 우리 준사역동사는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썼어. 근데 준이라는 건 세모라는 뜻이잖아. 아니기도 하면 나머지에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로 써도 되고요.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됐죠? 자, 이 정도 우리 지금 외워야 되는 것부터 먼저 봤어요. 외워야 되는 것 먼저 봤고요. 자, 우리 처음에 보면은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먼저 봤지. 그치? 그럼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투부정사랑 동명사 안에 동사가 들어있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그 동사를 누가 하는 행동인지 본 거야, 나림아. 그치? 나림이 지금 신나게 지금 다과를 즐기고 나가 이제 배불러서 10분쯤이 오고 있어요. 나림아, 너 이 슬픈 일을 지금 너마저 나를 차는 거야? 내 지금 차 있는 거에 민감하단 말이야. 사탕이나 하나씩 먹자. 몇 개 남지 않아서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골라. 자, 골라. 너 왜 하나도 안 써? 아이, 다 써요? 당연하지. 빨리 골라.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지랄하지 마라. 뒤진다. 아예. 귀찮아요. 내가 더 귀찮아. 내가.
어? 그러니까 지금 32세의 이 노쇠한 몸으로 지금 이게 다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 너네 편하게 앉아서 쓰고 있지 나는 서서 쓰고 있어. 나 팔이 좀 아파 이러면서. 어? 자, 어쨌든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라는 건 동사적인 그 특징도 우리 조금은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시제와 태를 봅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이어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동명사의 시제와 태 같이 볼게요. 우리가 동사를 딱 문장 안에서 봤을 때 문법적으로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건 세 가지야. 동사 딱 봤을 때 주어 동사 수일치가 되는가? 그래서 주어부터 찾죠. 그죠? 두 번째, 시제가 언제인가? 근데 사실 시제 문제는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능동인가 수동인가 정말 많이 나오죠? 행동을 하는 것인가 당하는 것인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능동인가 수동인가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to는 우리 뒤에 동사 원형을 쓰지. 그치? 수동태는 동사 어떻게 써요? 그렇지. be 플러스 pp죠. 그럼 투부정사를 앞에 놓고 be 플러스 pp 이렇게 써주면 수동태가 되지. 그치? 그럼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동명사도 능동, 수동 구분해줄 때 동사 원형에다가 ing 그리고 수동으로 쓸 때 마찬가지로 be 플러스 pp에다가 ing 써주면 되죠. being pp 됐지? 혹시나 헷갈리지 않도록 능동의 행동을 하는 것, 수동의 행동을 당하는 것. 빨리 써. 공부도 좋아요. 너 왜 해? 여기부터 따라와. 뭐지? 이거야? 지금 쓰는 것부터 따라서.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전부 다 능동이든 수동이든 어쨌거나 이 비동사도 비동사의 원형이 비잖아. 그치? 그럼 얘도 지금 동사 원형 쓴 거거든? 그치? 얘도 동사 원형이고. 그죠? 그럼 우리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때 시제는 언제일까? 현재일까? 자,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문장에서? 문장에 동사는 따로 있겠지. 그지? 그럼 그 동사를 보고 판단해야 돼. 그래서 주절에 동사를 보고 주절의 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 우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됐죠? 주절에 원래 동사 역할을 하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썼어? 그럼 얘네는 전부 다 같은 시제구나. 됐죠? 자, 그러면 시제가 다를 수도 있지. 그지? 자, 시제가 다를 때는 이 동사 원형 자리를 have pp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to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닌 to have pp 요렇게 쓰면 have pp가 들어갔을 때 시제는 주절의 동사보다 이 투부정사가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인 거야. 됐어? 그럼 얘도 요 자리 have pp에다가 ing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럼 동사 원형 자리에 have pp가 들어갔으니 더 과거 시제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엔 수동태야. 그럼 pp가 아니라 이 비동사를 have pp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럼 비동사를 have pp로 바꾸면 have been이지. 그치?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pp는 그대로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to have been pp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비동사 부분을 have been으로 바꿔주면 되지. 비동사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having으로 ing 붙이고 남아있는 pp는 그대로 떨어뜨려줍니다. 됐죠? 그럼 얘네는 지금 to 뒤에 있는 부분이 have pp니까 마찬가지로 시제는 더 과거 시제가 되겠지. 그래서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시제는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비교해서 주절의 동사를 보고 요 시제는 비교해서 파악하는 것이지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고 현재 have pp라고 과거로 보는 거 아닙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통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교과서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문법 포인트라는 게 있기는 하잖아. 단원마다. 근데 사실 그거 의미 없이 그냥 내기는 하지. 그지? 그래도 대부분 한 학기에 한 번쯤은 모든 교과서 한 권에 한 번쯤은 항상 나오는 문법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까지는 아닌데 항상 나오긴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1년, 2학년 하다 보면 한 1년에 한 번, 하다못해 2년에 한 번이라도 한 번쯤은 꼭 나오는 문법이 있거든? 뭐냐면 자, it is sad that it is sad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 구문 같은 표현으로 it is believed that 아니면 it seems 혹은 it appears that 주어 동사 자 이런 식으로 쓸 때 이런 구문들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 뒤에 나오는 대절이 명확하게는 진주어거든? 근데 해석을 해봐. 해석을 해보면 대절을 it에 넣어서 해석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대절에 있는 주어가 동사한다 고 말해진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믿어진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굳이 가주어 진주어로 안 쓰고 이 주절의 주어를 주어로 쓰면 되잖아. 그지? 주절을 낸다. 대절의 주어를 그냥 주절의 주어로 쓰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장 하나만 바꿔볼게.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거 가지고 요 she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바꿔봐.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고 써보세요. 자, 해석은 그녀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말해진다. 그녀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말해진다. 빨리 써봐. 나 쳐다보지 말고 써. 써보았나요? 볼까요? 자, she로 시작했어. 그녀가 의자를 만들었다고 말해진다지? 그치? 그럼 동사는 그대로 is said, 말해진다로 들어가면 되죠. 그녀가 말해진다, 그치? 자, 그런데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를 또 쓰고 싶어. 투부정사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made 부분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꿀 거예요. 자, 근데 다시 to make로 할 거야? 시제가 언제야? made. 과거죠. 그죠? is는 언제야? 현재. 얘가 주절의 동사지. 그지? 우리 주절의 동사보다 투부정사가 더 과거에 일어날 때 have pp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자리는 to 뒤에 make가 아니라 have made a chair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it is that, it is believed that, it seems that, 뭐 it appears that 이런 부분에서 절을 깨고 하나의 절로 만들어줄 때 요때 투부정사의 시제가 쓰입니다. 됐죠? 이 정도 확인해주고요. 우리 품사까지 하고 한번 쉴 거예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투부정사랑 동명사의 그런 동사적인 특징을 먼저 본 거야. 동사적인 특징이랑 외워야 할 것들 지금 먼저 봤습니다.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쓸 것인가? 투부정사는 꼴 플러스 명사, 동명사는 소유격이 기본적인 형태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동사 원형 쓸 건지 be 플러스 pp 쓸 건지 시제에 따라서 have pp 쓸 건지 have been pp 쓸 건지 요 정도로 지금 봤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요것들을 우리 외워야 되는 것들 최소한으로 지금 줄여놨습니다. 됐죠? 3개, 6개. 나머지 특수동사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다 투부정사라 그랬죠? 그죠? 외울 거 진짜 없어요. 그죠? 요 정도는 우리 외울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자, 우리 투부정사에 그러면 얘는 지금 동사 역할을 못하지. 그치? 근데 우리 품사가 뭔지에 따라서 문장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투부정사에 품사를 볼 거고요. 우리 보통 투부정사의 용법 이렇게 배웁니다. 용법이라는 단어로 배워요. 그럼 용법은 품사를 뭘로 쓸지 배우는 거야. 됐지? 자, 투부정사의 품사는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입니다. 그럼 대부분 필수적인 문장 역할을 하는 그 품사 중에서 동사가 하는 역할 빼고 다 할 수 있죠. 그죠? 우리 투부정사를 명사로 썼을 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그죠? 그럼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그대로 하겠지. 주어, 목적어 두 가지, 그리고 보어 두 가지. 됐죠? 자, 두 번째로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형용사로 쓸 때 우리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죠? 써. 같이 써. 자,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렇지. 명사를 수식해요. 혹은 보어 역할 하는 게 형용사지. 명사 수식 혹은 보어. 그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러면 보어도 마찬가지로 보어니까 두 가지 역할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사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부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 해? 부사? 수식하죠. 근데 명사는 형용사가 꾸미잖아. 그지? 그래서 원래 부사가 하는 역할은 명사 빼고 다 수식하죠. 그죠? 수식한다라는 건 뭔 말이야? 얘는 우리 의미만 중요한 거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지 뜻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뜻은 총 5가지로 들어가요. 자, 빈도에 따라서 95%는 이렇게 쓰인다. 나머지 한 3% 정도는 이렇게 쓰인다. 1%, 그리고 안 쓰이는 거 하나. 이 정도. 자, 그래서 다시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 명사 전문법일 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그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가주어, 진주어 부분 확인해야 되고요. 목적어일 때도 마찬가지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목적어라는 건 원래 목적어는 종류가 2개야. 타동사의 목적어,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 그럼 타동사의 목적어는 동사 뒤에서 을르는 의미로 쓰이는 것들이죠. 됐죠? 동사 뒤에 오는 그냥 그 을르의 목적어. 그지? 자, 전치사의 목적어는 전치사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죠. 그럼 전치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나타내지. 그지? 자, 요 품사에서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과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이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 됐지? 왜냐면 전치사 중에도 투가 있잖아. 근데 그 뒤에 투부정사를 또 쓰면 이게 투투 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뭐 투투투투 막 이러고 있으면 얘가 말더듬인 건지 이게 오탄지 뭔지 구분
나가. 그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to만 빼고 나머지 다 되기로 해? 그것도 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to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 그지? 그래서 그냥 모든 전치사 뒤에는 to 혼자 안 쓰기로 했어요. 됐죠? 자, 요 두 가지 포인트 확인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어라는 건 우리가 보어를 보통 언제 쓰니? 보어. 이 보라는 게 뭔 말이야? 그렇지. 보충 설명을 해준다라는 게 보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주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줘요. 그러면 주격 보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줘요. 그럼 목적격 보어가 되겠지. 내가 보충 설명해주는 대상이 뭔지 보면 돼. 그지? 그리고 이런 거 쓸 때는 주격 보어는 동사 자체의 뜻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동사가 설명을 충분히 해주지 못해.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형용사로 쓸 때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앞에 명사가 있으면 꾸며주면 되지. 그지? 자, 그럼 보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주격 보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가 들어갈 거거든. 자, 그러면 똑같이 투부정사로 생겼어. 똑같이 투부정사로 생겼는데 똑같이 보어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래. 그럼 우리 보어 역할을 하는 건 명사 혹은 형용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중에서 명사가 하는 역할과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 되거든? 명사를 가지고 보어를 쓸 때는요. 명사를 가지고 보어를 쓸 때는 같은 것을 나타내. 그럼 주격 보어면 주어와 같은 것, 목적격 보어면 목적어와 같은 것이지. 그지? 자, 그런데 형용사를 가지고 쓸 때는요.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야. 상태를 설명해 줘요. 그래서 뭐 얘는 안 써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뭐 she is a student 아니면 she is pretty 이렇게 봤어. 자, 그러면 똑같이 동사가 비동사니까 뜻이 없지. 뒤에는 보어가 들어갈 거거든. 근데 student는 명사고 pretty는 형용사죠. 그죠? 그럼 명사를 가지고 보어로 쓰면 그녀가 학생 같은 것을 나타내. 그지? 그녀가 학생. 그죠? 그런데 pretty는 그녀가 예쁨이라는 게 아니라 그녀의 상태가 그녀가 지금 예쁘다 설명을 해주지. 그지?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보어 역할을 할 때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요. 엄연히 따지자면 같은 것을 나타내는지 상태를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구분 가능. 자,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를 가지고 주격 보어로 쓸 때 나오는 게 비투 용법이거든. 근데 고등 문법에서는 다르지 않아요. 고등학교 문법에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비투 용법은 그냥 우리 해석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엄청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해석만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게 예정인지, 의도인지, 목적인지, 운명인지 그런 식으로 그냥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고 싶어한다, 뭐뭐 할 수밖에 없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만 적당히 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부수적 용법일 때 95%는 하나의 뜻으로 쓰인다 그랬어. 뭘로 쓸까? 대부분 우리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쓰이지 않으면 보통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요? 무슨 뜻으로 써?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 하도록. 됐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두 번째, 가끔 나와요. 3% 정도. 목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그때 두 번째로 트라이 해보면 돼. 결과입니다. 그냥 뭐뭐 하게 되다. 뭐 그런 거 있잖아. He opened his eyes to see the ceiling. 이렇게 했어. 그럼 눈을 뜬 게 가만히 누워있다가 눈을 뜨면 눈을 떴으니까 천장이 보이겠지. 그치? 천장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뜬 건 아니죠. 그죠? 요럴 때만 결과를 해서 눈을 떴더니 천장이 보였어. 이런 거. He opened his eyes to see the ceiling. 이런 것들 보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앞에 감정이 하나 나와 있어. She's sad 이랬어. 그럼 왜 슬픈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차이가 서 슬픈
뭐 감정의 원인. 자, 감정의 원인. 그래서 그냥 뭐뭐 해서 이렇게 앞에 감정이 있으면 감정으로 해서 됐지? 자, 그리고 나서 뭐 그냥 슬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친절해요 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 판단을 왜 하는지 근거를 하나 대주긴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보아. 요 정도의 의미. 뭐뭐 하는 것을 보니 그녀는 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써줘도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진짜 안 나오는 거. 거의 0%의 수렴하는 게 조건이고요. 뭐뭐 한다면 이 정도인데요. 우리가 볼 일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도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기 때문에 약간 중학교나 그런 때 좀 저거를 목표어법으로 다룰 때쯤에나 어쩌다 한번 볼까 말까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어요. 조건은. 됐죠? 자, 요 정도 지금 하고 우리 벌써 1시간 지나서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볼게요. 잠깐 쉽니다.